이제 구체적인 이런 아이들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개입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경아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윤가 배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김혜미 씨가 오늘 자기의 얘기를 뭐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야기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5살 때 결별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나가실 때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겪는 아이들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고 이웃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뒤지게 맞았다요. 혜미에게 어른들은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와서 보인다는 관심이 뒤지게 맞고 굉장히 잔인하게 구는, 혜미는 인정을 받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것들이든 어떠든 친구들은, 청소년기의 갱들은, 아이들의 무리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같이 제공을 했는데 어른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혜미가 한 일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뒤지게 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 비행과 관련해서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애들은 변명만 한다라고 어른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간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발달,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한 시기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그 다음 시기에 가면 버거운 짐이 되어서 마치 무슨 뭐 담보를 숙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사람을 못 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혜미 씨가 가졌던 그러한 열심히 노력하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그때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노력했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진다라는 것들을 겪으면서 첫 번째 일탈이 일어나고요. 그게 청소년기 초기에 일어나는 공격이라든지 아이들과 휩쓸려 다님의 모습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두 번째 시기가 되면, 고등학교 시기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까 할머니가 오시는 게 참 싫었다라고 얘기했던 어린 시절과 달리 이제는 할머니가 미안하기도 하고 나한테 욕을 하지만 그게 욕이 아닌 거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무기력한 상태. 그러면 그것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예전부터 하던 방식들, 그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자꾸 붙잡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는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말도 못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비행과 관련한 것들을 넣고 뒤에 11페이지, 12페이지에 되면은 자살과 관련한 얘기들을 넣은데요. 자살 시도자와 자살 실행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살인의 일종이에요.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 세상하고 어떻게 끊어보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을 때, 리셋하고 싶을 때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않은 상태, 돌봄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스플리팅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개의 쪼개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살의 충동이 마음속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고 나머지는 살고 싶다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알코올이라든지 다른 위기 상황이 되면 그 충동들이 더 올라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거를 누르지 못할 때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자살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생존의 욕구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외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는 것들을 가지는 자살 시도자는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요. 혜미 씨의 경우에는 자존감을 대단히 지키고 싶어하고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참 마음에 안 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성찰을 가진 친구였기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도 버거웠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참 고단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 시기가 성인이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법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툭 떨어져서 그러한 위험성에 닿기가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얘기를 했지만 구치소, 유치장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지만 실제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전체 체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여기 가라면 가고 저기 가라면 가는 것이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혜미 씨하고는 다르지만 그러한 TV에 나온 대단한 사건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이해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교화나 교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그 재범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었다고 얘기했었죠. 디딤돌 밖에는 없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여러 번 좌절하고 떨어졌을 때라도 지금이라도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하경 씨가 주었던 도움, 같이 살자, 같은 공감을 하는 사람, 같은 친구들로서의 그러한 지지 기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자원이 됩니다. 네. 아마 제가 혜미 씨를 만났던 거는 아까 얘기한 거에서 하경 씨 만난 그 지점들, 그래서 그 모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을 돕기 위한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웃리치라고 해요. 길에 가서 애들을 찾아내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애들은 여기로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리는 일,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까지 찾아가자라고 해서 정말 이상한 일을 벌려놓으셨고, 그리고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빼먹은 얘기 하나가, 제가 여기를 알 수 있는 쪽이 아니고 저는 특수교육을 하고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을 도우면서 ADHD나 이런 아이들, 경계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학교에서 밀려나다 갈 곳이 없어서 디딤돌을 알게 되고 여기에 와서도 너무나 폭탄이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제가 설명하고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어떡하죠 하면서도 너무 열심히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다른 대안학교로 갔다가 지금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걸고는 있지만 일반 학교에서 완전 통합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근데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공간이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오게 됐고, 혜미 씨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개인 내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로 시작된 것인데, 이게 아닌 사회적인 부분에서 빈곤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아니면 부모가 가진 문제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에서 탈락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겪으면서 아이들이 추락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혜미 씨는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여주는, 혜미 씨가 이것을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견뎌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너도 야 이거 얘는 사망 선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얘한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할 때 혜미 씨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도움을 나는 필요 없다고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혜미 씨를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상호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떠올리게 돼요. 서로 돕는다. 혜미 씨가 스스로를 갖다가 아무리 몸을 일으켜서 자기 삶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이 조금 치유가 된 후에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힘들을 다시 재발견했어요. 그때 상담과 관련해서 슈퍼비전을 하면서 제가 혜미 씨에게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같은 경험이라서 힘들잖아요. 아이들에게 우상으로 보이는 것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혜미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이렇게 혜미 씨가 앞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뭐뭐를 얘기할 때 굉장히 움츠러들고 힘이 들었을 텐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혜미 씨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라고, 너무나 많은 역할을 부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일부러 자료들을 조금 더 이렇게 딱딱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이런 모든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과연 얘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고, 이런 일은 나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가 도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얘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문득 그래도 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까 의사 선생님 기억나죠? 난 다 알아. 난 다 이해했지만 그 몇 분 얘기하고 나를 어떻게 알겠어 하고 아이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어른의 모습이면 정말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참 네가 걱정되고 뭔가 방법이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싶다라고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리퍼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친구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이 있을 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혜미 씨 하나를 돕는데 지금 나온 그 보조 인물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기까지 오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가 일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정성 들여서 내놓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청소년 아이들이 무너질 때마다 과연 그 일들을 누가 했는지를 봐요. 부모가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핑계를 대거나 학교가 그렇게 핑계를 대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핑계를 댈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